미국 뉴올리언스의 멋진 지도를 확인하세요. 도시 주변에 굵은 회색 선이 보이시나요? 마우레파스 호수, 살바도르 호수, 리틀 호수에서 유입되는 붉은 물의 홍수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제방입니다. 제방이 없었다면 뉴올리언스는 해수면 상승으로 큰 공경에 처했을 거예요. 제방이 있어도 피해는 꽤 심각해 보여요. 빌럭시와 장라피트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지도에서 보면 거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에서 수몰 위험에 처한 도시는 뉴올리언스뿐만이 아닙니다. 사바나시는 허리케인 센트럴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분노가 아니더라도 이곳은 심각한 해수면 상승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쪽의 사바나강과 남쪽의 오기치강이 모두 주변 습지로 범람할 수 있으며 이는 최악의 상황도 아닙니다. 2050년까지 매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마이애미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마이애미 비치에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4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어요. 현재 12,000채가 넘는 주택이 침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뉴욕도 점점 더 엄청난 홍수에 시달리고 있어요. 2021년 11월에는 사상 초유의 홍수 비상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욕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인 자유의 여신상조차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엉망이 됐어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자유의 여신상이 다시 한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멕시코 타바스코는 멕시코만에 위치한 해안가 때문에 홍수가 잦은 곳이에요. 이 낮고 평평한 주는 습지와 숲으로 덮여 있으며 이미 계절성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면이 상승하면 결국 이곳이 물에 완전히 잠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파시토와 코말칼코의 마야 유적지, 타바스코 소스처럼 매우 중요한 것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죄송해요. 그 소스는 루이지애나에서 생산되는 소스죠. 어쨌든 타바스코뿐만 아니라 유카탄 반도와 바하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파나마시티도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트렌디한 카스코 비에호와 호화로운 코스타 델 에스테 지역이 2050년까지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는 페드로 아리아스 데 아빌라가 설립한 1519년부터 존재해온 도시예요. 재밌는 사실은 이곳이 태평양 연안에 최초로 유럽인이 정착한 곳이라는 거예요. 카리브해 쪽에 있는 17세기와 18세기 요새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클라이밋 센트럴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요새가 떠내려갈 수 있다고 해요. 유네스코도 2012년부터 이 요새들을 위험 목록에 올렸습니다. 더 슬픈 소식은 바하마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허리케인 도리아는 2019년에 이미 큰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랜드 바하마, 나소, 아바코, 스페니시 웰스 대부분이 2050년까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해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가 저지대 국가에 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스테르담과 그 주변 도시인 로테르담과 헤이그는 북해에 가깝고 낮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물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첨단 호수 방어 시설을 통해 홍수를 막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거대한 제방, 댐, 방벽 제방, 수문 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2030년경에는 북쪽의 베니스로 불리는 이 도시가 물에 잠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은 아니지만 베니스는 매년 2mm씩 가라앉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는 도시가 더 자주 침수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더 악화될 것임을 의미해요. 뉴올리언스와 마찬가지로 베니스에도 홍수 방어 시스템이 있지만 위기가 악화될수록 이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아름다운 성 마르코 대성당은 이미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홍수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홍수 장벽을 사용하지 않아 산마르코 광장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기후변화의 영향을 막으려 해도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런던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템즈강 하구에 홍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황은 좋지 않아요. 템즈강변 지역은 특히 위험해서 런던탑, 국회의사당과 같은 상징적인 건물과 테이트 모던, 셰익스피어 글로브와 같은 문화명소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은요, 골룸도 질투할 만큼 귀중한 물건들이 가득해요.
물속으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다음 유럽 여행에는 벨기에의 브리헤를 목록에 꼭 추가하세요. 이번에 건너뛰면 브리헤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브리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홍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브리헤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멋진 지역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에는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카디스가 있습니다. 페니키아인들 덕분에 3,0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온 도시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로 인해 이 도시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상승한 해수면으로 자갈이 깔린 중심가, 아름다운 나무가 늘어선 광장, 역사적인 바다 요새가 물에 잠길 수 있어요. 카디스뿐만 아니라 안달루시아의 일부 지역도 홍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여행지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네요. 호치민시와 특히 동부 습지 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메콩강 삼각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여요. 도시의 주요 부분이 2030년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지는 않겠지만 홍수와 폭풍은 분명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방콕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큰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방콕은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극적인 영향을 받는 도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방콕은 해발 1.5m에 불과한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매년 2.5cm의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시가 지어진 토양이 매우 고밀도 점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2030년에 방콕의 주요 공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수중 생활에 익숙해져야 할지도 몰라요. 위험에 처한 다음 도시는 인도의 콜카타입니다. 서ben골의 비옥한 땅은 오랫동안 콜카타 번성의 중요한 열쇠였지만 지금은 콜카타와 주변 지역에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와 마찬가지로 몬순 시즌에 많은 비가 내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2100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는 꽤 무시무시해요. 다음 목적지는 중국 상하이입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의 도시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바다 밑에 있을지도 몰라요. 클라이밋 센트럴은 이 거대 도시를 위험 상태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도시 중 하나예요. 상하이가 위치한 양쯔강 삼각주와 광저우가 있는 주강 삼각주 역시 위험한 상황으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저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호화로운 섬들로 이루어진 몰디브는 이미 매년 홍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30년 안에 섬의 80% 또는 그 이상을 잃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몰디브 당국은 전 국민을 이주시켜야 할 경우를 대비해 이미 다른 나라에 땅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